서 원장님의 병원은 더 큰 업체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한, 근데 가로치고 이유는 똑같겠죠. 이게 개업하고서 더 절실하게 알게 된 사실이 뭐냐면,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뭐 상위 0.1%는 아니지만 저는 적어도 진짜 적어도 1% 안에는 드는 것 같은 게, 그 공부는 당연히 들었었고, 뭐 어떤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한 번에 완벽하게 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기대치가 높은 걸 수도 있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뭐 직원도 그렇지만, 뭐 하다못해 이제 제가 이제 일을 하다 보면 뭐 PD님처럼 이렇게 홍보 관련 이런 영상 하는 분들도 만나기도 하고, 하다못해 홈페이지 제작자 아니면 뭐 이렇게 이런 저의 임플란트나 뭐 엑스레이, CT 파노 장비 관계자, 뭐 아니면 제약회사 직원들 이렇게 만나면 저의 기대치가 100이면 80 정도도 해주는 사람이 많이 없어요. 근데 이제 저는 저와 관련된 일이고 이런 거에 관련된 게 다 저의 기준인 100에 도달을 해야지 당연히 저는 만족이 되고, 그래야 이제 저희 치과나 뭐 비만 클리닉에 오는 환자분들도 만족을 느끼니까 100을 요구를 하는데, 100을 요구하면 적어도 두세 번이 아니라 한 5번에서 심할 때는 10번 이상 제가 얘기를 해야 비로소 100을 해줘요. 그게 되게 힘들었어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100을 할 수 있는데도 그냥 그동안은 100을 안 하고 80, 심지어는 한 50만 해도 그냥 밥 벌어먹고 사는데 별로 문제가 없었던 거죠. 답답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직접 할 수 있는 진료나 뭐 직원 교육이나 병원 내부의 이런 정비는 제가 직접 지적을 하고 바로바로 피드백이 되지만, 이게 뭐 하다못해 이런 위에 지금 CT 파노라마 고치러 온 사람들 같은 경우도 제가 뭐 공대를 졸업하긴 했지만 저런 기계를 아는 것도 아니고, 근데 똑같은 기계가 계속 고장이 나고 자기들이 만들었는데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지금 그래서 벌써 한 4-5번 와서 고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제 입장에서는 심지어 지금은 이제 진료 시간 끝나고 제가 오라 그래서 온 건데, 평소 때는 자기들도 뭐 7시, 6시에 퇴근을 해야 되니까 한두 시 점심시간에 오던지, 오더라도 그 수리가 늦어지거나 부품 교체가 늦어지면 막 저희 진료 보고 환자 있는데도 막 수리를 하면 진료에 일단 지장받고, 이게 되게 사실 피해는 저만 보는 거잖아요, 사실. 그래서 그렇다고 막 저 사람들을 막 뭐라고 책임지라고 할 수도 없고, 이런 경우가 지금도 계속 벌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처음에 개업하고 초반 6개월 정도까지는 이런 일에 사실 비일비재했고, 이제는 이제 어느 정도 다 세팅이 되고, 이제 뭐 저랑 같이 오래 일을 했던 분들은 그게 뭐 인터넷 홍보업체가 됐건 홈페이지 제작자가 됐건 아니면 직원이 됐건 이런 뭐 CT 파노라마 장비 업체가 됐건 어느 정도는 저의 스타일과 이런 높은 기준을 알아서 맞춰주는데, 또 이런 일이 계속 벌어져요. 그래서 제가 위에 기계도, 아니 니네들이 국사나 성공해서 CT 파노라마 니네들 기술로 만들어 놓고 문제가 생겼는데 이 문제 해결 원인을 니들이 모르면 대체 나는 어떻게, 그러면 새 기계를 갖다 두던지 차라리, 그러니까 차로 치면 아예 새 차를 주던지 했더니, 일단 최악의 경우는 그렇게 당연히 해야 되죠. 근데 그러기 전에 한번 이 부품도 한번 교체해보고 이 부품도 교체해보겠다고 그러면서 지금 벌써 5번째 오고 있으니, 뭐 우리나라 1등에다가 세계적인 업체거든요. 막 동남아에도 진출해 있고 미국도 진출해 있고 뭐 중국도 진출해 있고, 그런 업체에서 저러고 있으니 본의 아니게 그 업체를 되게 까는 얘기인데, 이름을 얘기 안 했으니까 상관없겠지.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되게 제 입장에서는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좀 냉정히 얘기하면, 이제 나이가 들면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됐지만 어렸을 때는 조금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뭐 예를 들면 수능으로 치면 수능 1등급 이러면 어떻게 1등급을 못 맞을 수가 있지? 그냥 이렇게 가르치는 대로 공부하고 복습만 해줘도 적어도 100점 만점에 90점은 넘길 수 있겠다. 그러니까 저는 막 99점, 100점을 받아야 되니까 이렇게 죽을 둥 살둥 하지만, 100점 만점에 뭐 80점이나 90점은 진짜 그냥 시험 전에 기본적인 것만 공부를 해줘도 정말 80점, 90점 넘기고 뭐 수능으로 치면 1등급을 받고 이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없고 막 그런 사람들을 막 대단하다고 얘기하지. 나는 그냥 학생이면 공부를 했으면 복습을 하고, 집에 가서 또 시험 기간이면 적어도 시험 한 1, 2주 전부터 공부를 하고 시험 전날 열심히 외우고, 그냥 어떻게 보면 상식적인 선에서 나는 공부를 하고 있는 건데, 이렇게 상식적인 선에서 공부를 안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을 수가 있지? 그때는 이제 걔네들은 공부 대신에 다른 거를 그렇게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뭐 운동 선수도 있었고, 저희 배재중학교 때는 운동부도 많았고, 실제로 운동부는 되게 요즘 지금 막 프로야구 선수가 되고 프로축구 선수가 될 정도로 잘하는 애들도 있었으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열심히 했던 거에 그 좋은 습관일 수도 있는데, 그때도 제가 얘기했죠. 수학을 열심히 하게 되면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따져서 완벽하게 어떤 일을 진행시키려고 하는 그런 게 생긴다고 영상에서도 말씀을 해드렸는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일을 하게 되고 다른 직종에서 일을 하게 되는 사람들을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저는 개업을 했으니까 개업은 어떻게 보면 종합예술 같은 거거든요. 진료만 하는 게 아니니까. 예, 뭐 다른 일적으로 아니면 하다못해 뭐 아파트 이런 상가면 상가 관리인 분이랑도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고 그러면 물론 제가 다 맞다고는 할 수 없는데 제 기준에서 보면 그런 거죠. 아, 내가 저 사람 위치면 저 사람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정교하게 챙기고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이 저랑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 10명이면 한 8명, 9명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 기준이 되게 높아져 있는 거죠. 어느 순간부터. 그리고 저라면 진짜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뭐 어떤 일을 맡기는 직원이 있으면 나름 그 사람도 그 분야에서 되게 능력을 인정받으니까 저희 병원이랑 일도 하고 또 저도 컨택을 했고 그런 건데 그런 사람들조차도 제가 보고 있으면 아, 저 사람 이거 되게 놓치고 있는데 이것 안 놓치면 더 나 같은 고객이라든지 나같이 같이 일을 하는 사람들한테 더 높은 평가를 받고 더 높은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저랑 연을 맺고 있는 10명이 있으면 9명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사실 제가 치과 의사가 되면서도 치과 의사는 그런 거잖아요. 일을 할 때 어떤 10개의 기준이 있으면 그 중에 적어도 한 8, 9개의 기준은 만족을 시켜줘야 모든 치과 의사나 의사가 환자한테 소위 말하는 의료사고를 일으키지 않거든요. 근데 그거는 제가 치과 의사들을 계속 만났고 제가 치과 의사니까 그랬던 거고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다른 직원. 그게 뭐 어떤 직종일 수도 있겠죠. 물론 제가 그 직종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다른 직종들은 10가지 기준이 있으면 저 같은 치과 의사들은 10가지 기준 중에 8, 9가지 기준은 적어도 완벽하게 하고 한두 가지 정도만 실수를 하거나 놓쳐야 밥 벌어먹고 살 수 있지만 문제없이 다른 직종은 10가지 기준 중에 한 5, 6개만 만족을 시켜도 4, 5가지는 그냥 대충 하거나 그러니까 본인이 능력이 안 돼서 안 챙길 수도 있고 알아도 그냥 알아도 아, 거기까지 챙기면 내가 너무 힘들고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렇게 해도 밥 벌어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는 직업들이 되게 많구나.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어요. 뭐 일을 할 때 제가 10가지 중에 6가지 정도밖에 안 챙기고 있어서 4가지를 지적을 해요. 그럼 그 4가지가 실제로 챙길 수 있는데 안 챙기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몰라서 못 챙겼던 그러니까 제가 막 말도 안 되는 억지 지적을 하면 당연히 저도 이런 생각을 안 갖고 있겠죠. 근데 지적을 하면 그 사람도 이거는 원장님 말이 맞다. 지적이 맞다. 이거는 앞으로는 챙기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항상 들었던 얘기가 그러니까 한두 명한테 들었던 얘기가 아니라 10명이면 거의 10명 전부한테 들었던 얘기가 근데 이런 것까지 지적하는 클라이언트는 뭐 병원 원장님은 서 원장님이 거의 최초입니다. 2가지 중에 1가지 반응이었어요. 그러니까 최초입니다라고 하고 왜 너는 유별나게 그런 것까지 챙기려고 하냐. 대부분의 원장님들은 그런 거 안 챙기고 지적 안 해도 다 병원 성공해서 저보다도 더 잘된 병원 원장님으로 잘 살고 있는데 왜 대표 원장이 이런 것까지 이렇게 세세한 디테일한 것까지 신경을 쓰고 지적을 하냐. 가로치고 이제 마음의 소리가 들리죠. 가로치고 그래서 난 너무 귀찮아 죽겠다. 심지어 그런 업체도 있었어요. 그래서 서 원장님이랑은 좀 일을 못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서 원장님의 지적이 틀린 말은 아니고 합당한 지적이긴 한데 소위 말해서 너무 깐깐대망이라는 거죠. 그래서 일을 못 하겠다고 솔직하게 얘기하는 업체도 있었고 아니면 일을 못 하겠다는 티를 대놓고 낼 수는 없죠. 왜냐하면 저의 지적이 너무나 합당하긴 하니까. 그러니까 그냥 뭐 이렇게 좋게 죄송한데 저희가 인력이 부족해서 아니면 서 원장님의 병원은 더 큰 업체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한 근데 가로치고 이유는 똑같겠죠. 깐깐대망. 아니면 뭐 10개 업체 중에 7, 8개 업체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고 2, 3개 업체는 어떠냐면 그런 것까지 해줘서 오히려 저희가 너무 많이 배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 원장님이랑 당연히 힘은 들고 저희 직원들도 서 원장님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일이 늘었지만 그래도 서 원장님의 말이 틀린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계속 일을 하고 싶습니다. 저희도 오히려 서 원장님이 100% 만족을 한다는 사인을 내리면 저희도 그게 어떤 분야건 성장하는 병원 상대로 성장하는 업체가 될 것 같아서 사실은 저희도 좋습니다라고 얘기해준 업체가 한 10개 업체 중에 2, 3개 업체였어요. 저희는 그 2, 3개 업체랑 아직도 계속 일을 하고 있고 나머지 7, 8개 업체는 저도 사실 싫었고 그래서 다른 업체를 찾아서 계속 이렇게 가서 지금은 어느 정도 이제 정착이 된 상태죠. 제가 특이한 사람이긴 하지만 그래도 평범함이 더 많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는 진짜 평범하진 않나 보다. 근데 이게 좋은 쪽으로 발휘가 될 수 있구나 개업할 때는. 뭐 그런 얘기를 또 이거는 하나 드리네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